네. 오늘 있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정청래 대표가 내란 청산을 무려 15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내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당대표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내란 정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정권이 돌았을 때 이러한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모르면서 탄핵에 앞장서면서 했던 한동훈계, 내 아직도 국민의힘은 내란 정국에 있다고 얘기하는 한동훈계를 정리하지 않고는 장동혁 대표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조그만 그런 107명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우파 국민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이재명 정권, 그 다음에 입법 독재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민주당하고 싸우는 겁니다. 제가 싸우라는 게 뭐 주먹질하고 이게 아니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히려 트럼프가 이재명 불러놨을 때보다 야당 대표가 더 목소리를 줄이면 되겠습니까? 강한 목소리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타이틀이 일면 타이틀에 지금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정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면전하고 거리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나라가 지금 다 망했는데 그거 앉아가지고 뭐 쑥만을 얘기해서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열심히 하고 뭐 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가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발언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역으로 들으면 정치 보복하겠다는 얘기예요. 내란 청산을 문재인 때 적폐 청산을 들고 나와서 천 몇백 명 수사하고 200명 가까이 구속시켰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은 지금은 내란 척결을 들고 나와가지고 당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제 예를 들어 드릴까요? 동학혁명 얘기를 저 안행이 있는데 하더라고. 그래 제가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지금 무슨 100년 전에 동학혁명에 대해서 동학운동에 대해서 저걸 뭐 보호법으로 하자 이래야. 내가 엄청 반대하다가 정말 야당하고 많이 싸워서 지금 보세요. 그 유가족들한테 좀 돈 주고 있잖아요. 네. 그게 좌파예요. 100년 전의 문제를 갑자기 행안위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설마 그럴까 했는데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봐야 될 게 저 사람들의 행위는 그냥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좌파들은. 특히 정청래 민주당은 그냥 하는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 유튜브 우파 유튜브들도 열심히 하지만은 김어준이 좌표 찍으면은 김어준의 좌표 찍는 것이 그냥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뭘로 했냐? 이미 좌파들은 운명 공동체식으로 이념 공동체가 돼가지고 이재명 정부하고 바깥에 딴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 가는 길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른쪽이 더 반성하자. 그리고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 이 무지막지한 이재명 정권이나 이제 뭐 지방 정권, 입법, 행정, 사법, 그 다음에 언론, 방송, 사건 장악하고, 다음 지방선거는 5권 장악하는 이재명하고 싸울 수도 없고, 이 소위 말하는 자기 팔만 흔들고 있는 바깥에 김원준하고 똑같은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정청래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워봐야 뭐 간사 나경원 의원 간사 안 해줘. 그냥 뭐 배워가지고 이제 정청래한테 배워 이제 또 그 말하면 그냥 다 퇴장시켜 버리는 거 상임위에서. 국회가 무용화돼 버렸어요. 네. 그러면 국회가 무용화되고 대기구가 무너지면은 결국은 좌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파들도 직접 민주주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은.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협치가 안 되는 것이 유튜브가 일조를 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조를 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한편으로 봐서 지금 방송통신법에 의해서 방송이 좌파들에 장악된 이 시점에서 유튜브라도 없었으면 어떡하지? 전달이 어떻게 되죠? 네. 전달이 어떻게 되죠? 그런데 김어준 같은 유튜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이 일방적인 그러한 이번에 정청래 연설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 건절 그런 비슷한 법을 이번에 하겠다는 거 발표했잖아요. 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제는 말을 해도 유튜브가 우파가 말을 하고 이런 해도 그냥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감옥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바깥에 제3의 언론, 제3의 언론의 유튜브를 탄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목소리를 내는 쪽을 탄압하겠다. 오늘 손현범 목사님 어제 안타까운 얘기가 그렇잖아요. 종교계에 대해서 탄압하지 마라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장한 목사님이나 손현범 목사님이나 정광훈 목사님이나 전전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분명한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당대표가 그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런데 어제 그래 했는데 오늘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그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은 문재인 정권하고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제가 국민의힘에부터 국민의힘 당신들 스스로 뭘 하겠다. 절대 안 된다. 할 수도 없다. 지금 구조는.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하게 고민들 좀 하셔서 이 사회주의의 길목에 들어가는 이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막을 거냐. 최소한도로 사회주의 길로 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입법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다. 제로다. 그런데 딱 하나 있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재명의 지지율도 떨어뜨리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뜨려가지고 국민 여론이 너가 가는 길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국민의힘으로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법사위에서 막 여러 사람들이 전투력이 싸우더라고. 그런데 국민의힘 107명이 그중에서 한 20명은 벌써 한동훈계라 해가지고 딱 고개 빼딱하게 돌리가 있다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안 해. 제가 볼 때는 107명이라도 좀 똘똘 뭉쳐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빨리 정리를 빨리 해라. 무시를 해쁘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정리를 하든지. 양당 간에 내부도 정리 못하고 바깥은 괴물 같은 집단들이 지금 싸우고 공격을 해오고 있고 그 공격이 국민의힘을 무너뜨리는 공격만으로 끝나면 되는데 국민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공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 늦었다 생각하지만은 늦지 않았다. 그들이 뭐 추석 전까지 정청대 다 합니다. 추석 전까지 추석밥상에 검찰청 폐지 선물을 올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뭐냐 3대 개혁을 이미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뒷북 쳐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3자회담 들어갔을 때 그때 굉장히 기회였다. 그런데 어쨌든 얻어내지 못하고 경제협의체라는 것은 협치를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 협치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 아니 이재명이 야당 보고 협치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야당이 협치하자 해가지고 경제협의체 만들자. 그거는 잘못된 거다. 방향이 틀렸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치력도 필요하지만은 국민들의 민심을 좀 더 귀를 열고 좀 들어라. 네. 장동혁 대표를 지지했는 국민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보수 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는 국민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그 정청래 대표의 발언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3명이 있다니까요. 네. 뭐 파워 페스티벌 해가지고 김어준이 막 정청래 불러가지고 당대표 선거 전에 하니까 결국 정청래 되잖아요. 김어준이 찍은 정청래는 당대표 됐잖아요. 결국은 용산 대통령, 그 다음에 김어준이라는 제야 대통령, 민주당의 대통령 말도 안 듣는 정청래 국회 대통령, 이 세 사람의 각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뭐 저렇게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정청래하고 뭐 이재명하고 싸워가지고 우리한테 뭐 조금 그게 천만의 말씀. 그들은 그냥 싸우는 척만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란 특별재판부 만든다. 국회 통과시켜요. 이재명이 거부권 행사해요. 그것이 다 짜고 치는 그냥 짜고 치는 그런 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판단을 잘못해서 쟤들이 좀 싸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쟤들은 절대 선을 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그 상황으로 가지. 그래서 특히 이재명 정권이 이제 들어온 지 뭐 100일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뭐 정청래가 그거 들이받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희망 고문이다. 희망 고문들 하지 마시고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된다. 그들의 가는 길은 정해져 있고 목표는 정해져 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다. 그 길을 수십 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느냐. 내란으로 몰면서 내란 프레임을 걸고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은 극우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국민의힘하고 바깥에 소위 말하는 저항 세력들을 같이 손을 못 잡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가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을 해야 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107명이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자기들 생각을 할 때 시기가 지났어요. 지금은.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그런 시간이 지났다. 이제는 직시하고 저 사회주의 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거를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거를 어떻게 마지막까지 방어하고 버티고 있을 거냐. 국민 여론이 돌아올 때까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내란 특검 3대 특검 기간도 연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 이제 지방선거 때까지 그래 가는 거예요. 짜진 각본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고민을 하자. 네. 저는 뭐 지금의 현 상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DJ, 노무현, 문재인 때 좌파 정권하고 전혀 다른 괴물 정권이 나타났다 이래 보기 때문에 그것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괴물 정권이 나타났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수 우파에 있는 국민들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정확한 그들과의 정확한 투쟁을 통해서 그 사회주의 길을 어떻게 막을 건가 거기에 고민해야 된다. 한 사람 김재원이 한동훈 얘기했다고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한동훈은 제거를 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무시를 하든지 안철수나 한동훈이 그냥 보따리 사가지고 옛날 유승민까지 다 해가지고 이준석이가 보따리 사 나가든지 같이 하든지 그거는 그들의 세상이라고 그냥 놔두고 이쪽에서는 강력하게 안 되면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당내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에요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가요? 그러니까 당내 힘이 안 받치는 거야. 네. 당내 분석을 하면요. 한 30명은 싸우려고 그래. 그 다음에 한 30명은 한동훈 딱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 나머지 한 40명은 50명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얼굴 이때는 자기 얼굴 안 보여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당에 10년 있고 정치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 옛날에는 그래도 돼. 나라가 안 망하니까. 근데 지금은 나라가 망하는 망국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을 보면은 불의의 시대, 가짜의 시대, 거짓의 시대, 그리고 망국의 시대. 이 시대로 접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회의원 할 때 제 친구들도 있고 5선, 6선들 다 있잖아요. 네. 그때 상황하고 전혀 다르다. 그래서 지난번 경선 때 이번에 당대표 되는 분은 안타깝지만은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로 하셔야 된다.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는데 벌써 당대표 된 지 얼마 된지 모르지만 당 지도부에서 벌써 안일해졌잖아. 벌써 그러한 결기가 확 떨어졌잖아요. 왜? 3자 회담 하는 순간에 결기는 떨어지는 거예요. 네. 바깥에 국민들은 나라가 망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외교 참사가 일어난 걸 들리고 800조 퍼주면서 공식 문서 하나 없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쓰레기 같은데 잡혀들어가 가지고 지금 며칠째 구금돼가 있는데도 그런 나라가 왜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냥 답답하죠.
네. 사실 어제 또 이야기가 너무 제가 얘기한 게 너무 놀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기대는 안 되지만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거부권을 좀 행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내란 재판부 설치도 쇼입니다. 네. 국회에서 강하게 밀 거예요. 그 강하게 미는 다른 거는 다 거부 안 하면서 강하게 미는 내란 재판부는 왜 자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거 잘못 내란 재판부 설치하면은 자기의 사법 리스크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쇼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내란 재판부는 제2 요구권을 하고 거부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노란봉투법과 상법 이런 거잖아요. 시행령을 더 늦춰달라. 그러니까 뭐 1년, 2년이라도 좀 6개월이 아니고 1년, 2년 좀 늦춰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하고 하자. 검찰 개혁, 이제 정부 조직법 문제도 검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완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하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그걸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도 몰라요. 국회의원들이 하지만 내용을 모른다니까. 수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요. 검찰이 만약에 수사권에 대해서 완전히 제외된다. 보안 수사도 안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럼 경찰이 못 해요. 경찰력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다고. 네. 수사라는 것도 물론 그쪽에 검찰에서 파견이 나가고 하지만은 그런 상황들을 볼 때는 졸속 입법이 아니고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끝내겠다는 거예요. 올해 안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 네. 그런 생각. 왜 올해 지나면은 저항 세력들이 엄청나게 이제 실질적인 내용들을 안 사람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예의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어제 좀 안타까운 게 그 노란봉투법, 상법, 뭐 제가 말하는 경제적 내란법에 대한 시행령을 더 늦춰라. 네. 그런 입장들을 좀 전달하고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어제 그랬어야 된다. 그래야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정청래가 어제 손잡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양보 좀 여당이 힘이 많으니까 양보 좀 양보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냥 내란 정당이니까 너가 사과 안 하면 그냥 위헌 정당 심판 가겠어 이렇게 선언해 버리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